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동 주식TV의 최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농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나왔던 게 이번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가장 좀 눈에 띄게 상승을 했던 섹터가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내에서 전체적으로 서명식품을 제외하고 바닥에서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 농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한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라는 것들인데, 이게 보이시죠? 제가 이게 기사의 헤드만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린 건데, 일단은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7.2%. 그리고 그 기간이 2년 반만. 그러니까 2022년도 9월달 이후로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상승 부분들이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발표한 당일날 10% 가깝게, 10% 넘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고가가 4.75%, 시가가 0.64, 1.16으로 좀 진행이 된 상황들이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준 상태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들이 계속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 업종의 가격 방어 능력은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일차적인 생각이고요.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입니다. 17종의 출고가가 평균 7.2% 인상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월 6일날 발표를 했고 2022년도 9월 이후에 약 2년 6개월 만에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우리도 뭐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생필품 가격의 상승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만큼의 뭐 상승 요인이 사실은 없죠.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인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의 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된 이후에 만약에 2025년도에 판매량 유지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의 증가 효과는 한 800억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뭐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설령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판매량 감소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워낙 그 가격 방어 능력, 그리고 점유율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점유율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한 600억 가량의 매출액 증가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은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 증가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0억, 그리고 최대는 450억까지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7%대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2년여 만에 가격 상승이 주는 이 농심의 주가 탄력도는 일단은 나쁜 것보다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90%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는 2025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뭐 3월달 초에 발표를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3월 가격 인상 직전과 직후에는 비축 수요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일시적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사재기 하는 거죠. 네, 뭐 저 같아도 뭐 가정에서 먹는 뭐 짜파게티,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두 봉 정도 팩이 있지 않습니까? 4개, 5개 들어있는 팩. 그 팩을 좀 이렇게 쟁겨놓고 생활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출출하거나 뭐 밥맛이 없거나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예, 그냥 뭐 손쉽게 그냥 라면 하나 꺼내고 뭐 짜파게티 하나 꺼내서 끓여 먹는 게 사실은 우리 예, 이제 뭐 소시민들의 예, 그런 이제 식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예, 식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대가 올라가기 이전에 예, 주방의 찬장에 이렇게 한두 팩씩 또 쟁여놓는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일시적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농심의 주가 탄력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움직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1분기에 매출액 자체가 크게 올라간 상태에서 2분기가 드라마틱하게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서의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점유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져. 그러면 주가는 이제 상승에 대한 한계가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뭐 그대로 있기는 하지, 뭐 소폭 상승, 그 다음에 점유율의 하락폭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 대비해서 점유율 자체에 대한 하락폭이 좀 미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의 주가 흐름들도 기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도달해서도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들,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줬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증권가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수출 및 해외 법인 판매 가격 인상은 제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뭔가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되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뭔가 이제 뭐 자신감이 생기는 시점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음식료종도 성장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 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삼양식품 그리고 S&D 이런 종목군들의 뭔가 집중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농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가히트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삼양식품의 전반적인 전략 자체를 따라가는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출 쪽이라든지 해외 법인에 대한 가격 인상은 지금 제외를 시킨 건데 향후에 좀 의미 있는 점유율 그리고 의미 있는 성장률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남겨놓은 상황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후발적으로 정책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사업 전략 자체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격에 대한 매출 증가 효과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모든 것을 지금 쏟아 부은 상황들이 아니고 뭐 마지막 한 발 남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지금 들고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는 쪽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겁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매운 거를 그렇게 썩 잘 먹지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 불닭볶음면도 너무 맵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거하고 좀 유사한 이제 툼바라는 제품을 냈습니다. 네, 이게 가격이 되게 비싸요. 제가 이거 공식 몰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마 뭐 오픈마켓이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뭐 쿠폰을 쓴다거나 이랬었을 때는 뭐 좀 더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5,280원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사면은 팩이 몇 개 들어있죠? 5개 들어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짬뽕을 좋아합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제 일반 신라면 대비해서 가격이 한 10%, 20% 정도 비싼데 농심의 이 신라면 툼바는 훨씬 더 비싸죠. 5,280원. 상당히 좀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콤, 꾸덕한 툼바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2024년도 9월 달에 출시를 했고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확장에 대해서 천병으로서 좀 역할을 해주기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불닭볶음면 글로벌 흥행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중이긴 하나 아직 뭐 의미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말서부터 해서 미국의 일부 아시안마켓 입점을 시작으로 미국 월마트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2025년도 3월달과 4월달에는 호주 울월스라는 호주의 마켓에
입점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세븐일레븐, 그리고 2025년도 6월에는 미국의 월마트 오프라인까지 판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닭볶음면의 아성의 도전을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죠. 근데 뭐 굳이 뭐 불닭볶음면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불닭볶음면은 또 불닭볶음면들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또 K푸드가 확장성을 놓고 봤었을 때 신라면의 툰바죠, 툰바. 툰바의 제품 판매량도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사활을 거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 뭐 불닭볶음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이제 라면 제품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도 흥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양인들, 뭐 글로벌 지구인들의 입맛을 좀 사로잡을 어떤 뭔가 이제 경험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 농심이 우리도 불닭볶음면 같은 글로벌 히트작을 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야심차게 출시를 한 이 툰바가 농심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이제 영업 전략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한번 좀 지켜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심의 일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최근의 반등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보시게 되면은 가격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주봉인데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32만 원대의 저가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다중바닥을 보여준 상태에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장대 양봉을 지금 뽑아내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됐다. 저가 매수세가 좀 출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이게 검은색 선이 지금 투신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인데 이 이슈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투신, 특히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에 대한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봉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미 좀 미리 좀 도식화를 좀 시켜놓은 건데 이게 2020년도의 저가가 한 22만 원, 그리고 2022년도의 저가가 이제 7월달 저가였던 27만 원,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의 연말 기점으로 해서 34만 원, 35만 원의 저점들을 형성을 하면서 큰 그림에서의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9월이죠. 9월 달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가격 인상을 이 시점에서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를 좀 보시게 되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정점을 만들어낸 그러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 구간들, 과거의 이 패턴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뭐 단기간 안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가격 인상 이후에 주가 상승 효과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정도로 좀 인식을 하시게 되면 요번 주에 만들어 놓은 주봉상에서에 대한 장대 양봉 자체에 대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이제 시각들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과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뭐 매크로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성장주에 유리한 그리고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 뭐 기술주들에 대한 가능성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굳이 음식료 업종까지 내가 매매를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의 양 자체가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미국의 나스닥의 하락,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GDP의 성장 둔화, 뭐 경기 침체,
뭐 파워를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 경기 우려는 좀 덜어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실물 경제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찌됐든 시장에서에 대한 매크로 상황, 투자 심리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료 업종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뭔가 이제 다소 기존에 대비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은 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뭐 농심 대비해서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음식료 기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흐름들만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가격 인상 이후에 주가의 이 경로를 우리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지금의 농심의 반등 흐름들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농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주말이 날씨가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주말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농심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있는데 바깥에 햇빛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너무 주식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말에는 좀 밖에 나가셔가지고 강압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분들과 그리고 지인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한 주 또 열심히 또 하는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멤버십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3스타 멤버십이 있고요. 5스타 멤버십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3스타 같은 경우는 주간 세 종목 우리 최영동 주식TV에서 엄선한 세 종목에 대한 목표가, 매수가, 리딩을 진행을 하고요. 당연히 대응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전용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속보, 그리고 시황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주간 추천 종목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멤버십 전용 콘텐츠로 또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바쁘신 뭐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도 방송을 좀 청취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 2에서는 이제 선택 2죠. 5스타 멤버십입니다. 5스타는 주간 추천 종목 5종목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3스타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게 준비가 됐죠. 장중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만의 멤버십만의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우리 구독자님 각자에 맞는 상품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주식 라이프가 될 것으로 저는 용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멤버십 가입 010-2163-9573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